한국이 이렇게까지 한다고? 요즘 태국 전체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초 추석 명절에 태국으로의 한국인 관광이 수만 명으로 예상되었지만 그 예상에는 턱없이 모자란 수가 태국을 방문해 태국인들은 생계마저 큰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현재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한국 따위 없어도 태국인들 잘 먹고 잘 산다라는 노코리아 운동을 하던 이들이 추석 명절이 다가오니 한국인 관광객들에게 웃는 얼굴로 맞이한다는 점입니다. 확실히 한국을 얼마나 우습게 봤는지에 대해 알 수 있는 점인데요. 과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합니다. 사무실 창가에 서서 방콕의 번화한 거리를 바라보고 있어요. 제 이름은 안나이고 캐나다 출신이지만 태국은 수년째 제 고향이에요. 저는 이 도시를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색감, 냄새, 소리 등 방콕의 모든 것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저는 도심 호텔의 대표예요. 도시 전체에서 최고의 호텔 중 하나죠. 저는 바닥부터 시작해서 천천히 위로 올라가기 위해 열심히 일했어요. 제가 이룬 성과가 자랑스러워요. 하지만 오늘 창밖을 내다보니 뭔가 느낌이 이상해요. 거리가 평소보다 조용해 보여요. 걸어다니는 사람이나 지나가는 차가 많지 않아요. 왠지 슬프고 걱정스러운 기분이 듭니다. 창문에서 고개를 돌려 제 사무실을 바라봅니다. 큰 책상과 편안한 의자가 있는 멋진 방이에요. 벽에는 호텔 직원들과 함께 찍은 제 사진이 걸려 있어요. 사진 속 우리 모두 웃고 있네요. 작년에 우리 호텔이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 찼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저는 제 책상으로 걸어가 커피잔을 집어들었어요. 커피는 아직 따뜻해서 한 모금 마십니다. 커피를 마시면서 지금은 얼마나 달라졌는지 생각해 봅니다. 예전에는 우리 호텔이 정말 바빴어요. 로비는 항상 체크인하거나 체크아웃하는 사람들로 가득했죠. 영어, 중국어, 특히 한국어 등 다양한 언어가 오가는 것을 들을 수 있었죠. 한국인 관광객들은 우리 호텔에 오는 것을 좋아했어요. 특히 추석이라는 명절에는 단체로 많이 오곤 했죠. 추석은 미국이나 캐나다의 추수감사절과 비슷하죠. 한국에서는 추운 날씨에 따뜻한 날씨와 아름다운 해변을 즐기기 위해 한국 가족들이 태국에 오곤 했죠. 하지만 요즘 저희 호텔은 매우 조용합니다. 로비는 거의 텅 비었어요. 몇 주 동안 한국말을 하는 사람을 못 들었어요. 한국인 손님이 모두 사라진 것 같아요. 커피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갑니다. 길을 걷는 관광객들이 몇 명 보이지만 많지는 않아요. 한국인 손님들은 다 어디로 갔을까 궁금합니다. 왜 더 이상 태국에 오지 않는 걸까요? 뭐가 달라졌을까요? 직원들이 걱정이 돼요. 손님이 줄면 직원들 일거리가 부족할 수도 있으니까요. 몇몇 직원들은 저에게 일자리가 안전한지 묻고 있어요. 다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지만 저도 잘 모르겠어요. 커피를 다 마시고 머그잔을 내려놓아요. 무슨 일인지 알아봐야겠어요. 뉴스를 확인하거나 관광업계에 종사하는 지인들과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한국인 손님이 오지 않는 데는 분명 이유가 있을 겁니다. 컴퓨터를 켜서 검색을 시작하면서 한국 손님들이 얼마나 그리운지 생각해 보았어요. 그들은 항상 예의 바르고 친절했어요. 그들은 태국 음식을 맛보고 우리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죠. 저희도 그들의 문화에 대해 배우는 것을 좋아했어요. 마치 좋은 친구인 두 나라 사이의 행복한 교류 같았어요. 저는 뉴스 웹사이트를 열어 기사를 읽기 시작했어요. 기사를 훑어보던 중 눈에 띄는 기사가 눈에 들어왔어요. 태국과 한국에 관한 기사였어요. 헤드라인은 긴장된 관계와 비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슨 일인지 이해가 되기 시작하면서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두 나라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 같네요. 태국인들이 한국에 허가 없이 너무 오래 머무는 것 때문이죠. 그리고 지금은 한국이 태국인들의 한국 방문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죠. 그래서 한국 손님들도 태국에 오지 않는 거겠죠. 저는 슬픔과 걱정이 뒤섞인 감정을 느끼며 의자에 기대어 앉았어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태국과 한국은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과거에도 서로를 도왔고요. 수년 전 전쟁 중에 태국이 한국을 돕기 위해 군인을 파견한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서로 문제가 생겼나요? 직원들의 사진을 다시 봅니다. 직원들의 웃는 얼굴이 저에게 힘을 내야 한다는 것을 상기시켜줍니다. 한국인 손님을 다시 데려올 방법을 찾아야 해요. 양국 간의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힘을 보태야 해요. 그렇게 생각하며 저는 결심을 합니다. 뭔가 조치를 취해야겠다고요. 아직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 앉아서 호텔과 직원들, 그리고 양국 간의 우정이 훼손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저는 더욱 결연한 마음으로 일어섰어요.
이제 행동에 나서야 할 때이에요. 저는 한 사람에 불과하지만 변화를 만들 수 있다고 믿어요. 태국과 한국 사이의 따뜻함과 우정을 되찾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직원들의 얼굴에 미소를 되찾고 호텔 로비에 한국인의 목소리가 다시 들리도록 할 것이에요. 이 새로운 목표를 염두에 두고 사무실을 나섭니다. 이제 계획을 시작할 시간이에요. 제가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호텔의 미래, 나아가 두 나라의 우정이 달라질 수도 있어요. 긴장도 되지만 설레기도 합니다. 큰 도전이 되겠지만 저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사무실 창밖을 내다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방콕의 거리는 평소보다 조용했어요. 이 아름다운 도시를 여행하는 한국 관광객들의 행복한 얼굴이 그리웠어요. 특급 호텔의 지배인으로서 저는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에 책임감을 느꼈어요. 그들은 손님이 줄어들어 일자리를 잃을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예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매년 추석 연휴가 되면 우리 호텔은 한국인 가족들로 가득 찼었죠. 그들은 고국의 서늘한 날씨를 피해 따뜻한 햇살을 즐기러 태국에 왔었죠. 한국어 대화 소리가 로비를 가득 채우고 식당에서는 김치 냄새가 풍기곤 했죠. 하지만 지금은 그 모든 것이 먼 추억처럼 느껴졌어요. 저는 창문에서 등을 돌리고 책상에 앉았어요. 어떻게 우리가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었는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항상 돈독했어요. 우리는 친구이자 동맹국이었죠. 그렇다면 무엇이 변했을까요? 대답은 복잡했지만 최선을 다해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지난 한 해 동안 많은 태국인들이 일자리를 찾기 위해 한국을 찾았어요. 그들 중 일부는 허용된 기간보다 더 오래 머물기도 했어요. 이 때문에 한국 정부는 걱정이 많았어요. 그래서 태국인들의 입국을 더 어렵게 만들기로 결정했어요.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너무 오래 머무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결정은 큰 결과를 가져왔어요. 태국인들이 짧은 휴가 기간이라도 한국을 방문하기가 훨씬 더 어려워졌기 때문이에요. 그 대가로 많은 태국인들이 화를 냈어요. 그들은 더 이상 한국을 방문하고 싶지 않았어요.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한국 제품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어요. 저는 컴퓨터를 켜고 뉴스 웹사이트를 살펴봤어요. 소셜 미디어를 통해 상황이 전해지고 있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고 느끼는 태국인들의 분노에 찬 댓글을 보았어요. 그들이 우리를 원하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들을 원하지 않는다. 같은 말을 했어요. 항상 친구였던 두 나라 사이에 이런 거친 말이 오가는 것을 보고 슬펐어요. 댓글을 훑어보면서 양국 간의 역사에 대해 생각했어요. 한국은 태국이 도움이 필요할 때 항상 곁에 있어줬어요. 한국 전쟁 당시 태국 군인들이 한국군과 함께 싸웠다는 이야기를 학교에서 배운 기억이 났어요. 그런 오랜 우정이 이렇게 빨리 손상될 수 있다는 것이 안타까웠어요. 저는 컴퓨터를 닫고 호텔 로비로 걸어갔어요.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 모습을 지켜보았지만 그들의 눈에서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손님이 줄어든다는 것은 곧 모두의 업무가 줄어든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모든 것이 괜찮을 거라고 말해주고 싶었지만 제 자신도 확신이 없었어요. 그 자리에 서 있는데 단골 손님 두 분의 대화가 들렸어요. 그들은 우리 호텔에 애프터눈 티를 마시러 자주 오시는 태국인 노부부였어요. 정말 아쉽네요. 여성이 말했어요. 올가을에 서울을 방문하길 고대하고 있었어요. 단풍이 정말 아름다웠거든요. 남편은 슬프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알아, 여보. 하지만 이 모든 긴장을 생각하면 올해는 그냥 집에 있는 게 낫겠어. 두 사람의 대화를 들으며 이번 사태가 우리 호텔뿐만 아니라 모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한국 문화를 좋아하던 태국인들이 기대하던 경험을 하지 못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태국을 사랑하는 많은 한국인들도 같은 심정일 거라고 확신했어요. 저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열심히 고민했어요. 한 사람이 두 나라 사이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해 보였어요. 하지만 모든 큰 변화는 작은 발걸음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바로 여기 우리 호텔에서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책상에 앉아 작은 액자 사진을 보았어요. 우리 호텔을 여러 번 방문하면서 친구가 된 한국인 투숙객들과 함께 찍은 사진이었죠. 그들의 웃는 얼굴이 양국 사이에 항상 존재했던 따뜻함과 우정을 떠올리게 했어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제 자신과 약속을 했어요. 바로 이곳 호텔에서부터 태국과 한국 사이의 다리를 다시 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겠다고요. 아직 정확히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노력해야 한다는 것은 알았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서로에게 다시 돌아갈 방법을 찾는 것이 친구의 일이니까요. 그런 생각으로 저는 컴퓨터를 켜고 변화를 일으킬 방법을 찾기로 결심하고 조사를 시작했어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조용한 호텔이 신경 쓰였어요. 평소에는 복도에서 투숙객들의 행복한 소리가 들리곤 했는데 지금은 정막만이 감돌았어요. 저는 침대에서 뒤척이며 빈 방과 직원들의 걱정스러운 표정을 떠올렸어요. 침대에 누워있는 동안 제 마음은 한국으로 향했어요. 학교에서 한국의 역사에 대해 배웠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한국도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것처럼 힘든 시기를 겪었죠. 큰 전쟁을 치르고 나니 나라가 망가지고 가난해졌죠.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열심히 일했고 세계에서 가장 강한 나라 중 하나가 되었어요.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창문으로 걸어갔어요. 멀리 방콕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저는 태국이 한국의 이야기에서 배울 수 있는 점을 생각했어요. 우리도 포기하지 않는다면 강해질 수 있겠구나. 불안한 마음에 TV를 켰어요. 한국 드라마가 방영되고 있었어요. 대사는 알아듣지 못했지만 스토리는 따라갈 수 있었어요. 주인공은 많은 문제에 직면한 젊은 여성이었어요. 하지만 그녀는 도전을 멈추지 않았죠. 한국이 그랬던 것처럼 그녀는 열심히 일했고 자신을 믿었어요. 그 드라마를 보면서 제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한국 드라마는 포기란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일깨워줬어요. 아무리 힘들어도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요. 다음날 아침 새로운 에너지로 출근했어요. 모든 호텔 직원들과 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큰 회의실에 모였을 때 저는 그들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을 읽을 수 있었어요. 하지만 저는 일을 바꾸기로 결심했어요. 저는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어요. 우리 호텔은 텅 비었고 우리 모두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두려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저는 여러분에게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요. 저는 그들에게 가난한 나라에서 부강한 나라가 된 한국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한국 국민들이 어떻게 포기하지 않았는지 설명했어요. 이야기를 하는 동안 직원들의 표정이 바뀌는 것을 보았어요. 그들은 더 희망적인 표정을 짓기 시작했어요.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제가 말했어요. 우리 호텔을 다시 훌륭하게 만들 수 있지만 포기하지 말고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저는 계획을 공유했어요. 먼저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몇 개 배워보자고요. 이렇게 하면 한국인 투숙객이 다시 찾아왔을 때 더욱 환영받는 느낌을 줄 수 있을 거예요. 다음으로 한국의 중요한 명절인 추석을 기념하는 특별한 이벤트를 만들기로 했어요.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인을 초대하는 것이죠. 그런데 왜 한국에 집중하죠? 한 직원이 물었어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닌가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렇게 간단하지 않아요. 제가 설명했어요. 한국과 태국은 오랫동안 친구였어요. 전에도 서로 도왔고요. 이제 우리는 서로에게 그 우정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제가 제 계획에 대해 더 이야기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점점 뜨거워졌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한 사람은 태국과 한국 국기로 호텔을 장식하자고 제안했어요. 또 다른 사람은 레스토랑에서 한식을 제공하자고 제안했어요. 회의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시작하고 싶어 했어요. 해야 할 일이 많았지만 몇 달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 생겼어요. 쉽지 않을 거라는 건 알았지만요.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리니까요. 하지만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시도할 준비가 되어 있는 우리 팀을 보면서 할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퇴근길에 집으로 걸어가면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어요. 별들이 밝게 빛나며 사진으로 보던 서울의 불빛을 떠올리게 했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국 드라마 속 주인공이 떠올랐어요. 한국의 놀라운 여정에 대해 생각했어요. 그리고 성공을 향한 여정을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된 제 호텔도 생각했어요. 앞으로 힘든 날이 있을 거라는 걸 알았어요. 하지만 한국 사람들처럼 우리도 용기와 결단력으로 그 날들을 맞이할 것이라는 것도 알았어요. 우리는 열심히 일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더 나은 미래에 대한 믿음을 멈추지 않을 것이에요. 그리고 어쩌면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질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그날 밤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머릿속이 아이디어로 가득 찼어요. 침대에서 뒤척이며 호텔과 빈방 그리고 사라진 한국인 투숙객들을 생각했어요. 뭔가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가만히 앉아서 지켜볼 수는 없었어요. 새벽의 첫빛이 커튼 사이로 스며들자 저는 결심했어요. 행동을 취하기로요.
저는 잠이 부족했지만 에너지가 넘쳐 침대에서 뛰쳐나왔어요. 머릿속은 계획으로 가득 차서 재빨리 출근 준비를 했어요. 호텔에 도착하자마자 바로 사무실로 향했어요. 전화를 들고 모든 직원들과 긴급회의를 소집했어요. 모두가 메인 회의실에 모이기를 기다리는 동안 제 심장은 빠르게 뛰었어요. 저는 팀원들의 얼굴을 둘러보았어요. 몇몇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고 몇몇은 피곤해 보였어요. 모두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저는 심호흡을 하고 말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전에도 힘든 시기를 겪은 적이 있어요. 저는 자신감 있게 말하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항상 더 강해졌죠. 몇 명이 고개를 끄덕이는 것을 보았어요. 저는 계속할 용기를 얻었어요. 저는 한국 게스트들과 다시 연결할 계획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먼저 저는 우리 모두 기본적인 한국어 단어와 문장을 배우자고 제안했어요. 우리가 한국말로 인사할 수 있다면 손님들이 얼마나 기뻐할지 상상해보세요. 제가 말했죠. 몇몇 직원은 확신하지 못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다른 직원들은 그 아이디어에 흥분하는 듯 했어요. 다음으로 저는 새로운 광고 캠페인을 만드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우리는 사람들에게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상기시켜야 합니다. 라고 저는 설명했어요. 맛있는 음식에 대한 사랑, 우설은에 대한 존경심, 강한 가족 가치관 등 우리가 얼마나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줄 수 있어요. 제가 말하자 회의실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더 똑바로 앉고 더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저는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러다가 또 다른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우리 호텔에서 특별한 추석 축하 행사를 준비하면 어떨까요? 제가 제안했어요. 추석은 우리의 설날처럼 한국의 중요한 명절이잖아요.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 분들을 초대하면 되죠. 그분들도 저희와 태국 손님들과 함께 그들의 전통을 공유할 수 있을 겁니다. 회의실은 흥분으로 들썩였어요. 사람들은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아이디어를 공유하기 시작했어요. 저는 가슴이 따뜻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이것이 바로 제가 바라던 것이었어요. 우리 팀이 다시 희망을 느끼며 하나가 되는 모습을 보는 것이었죠. 하지만 이 모든 것을 조직하는 데는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큰 일처럼 들리는 건 알아요. 제가 말했어요. 하지만 우리가 함께 노력하면 해낼 수 있다고 믿어요. 함께 할 사람? 안도감과 기쁨에 방 안 곳곳에서 손이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곧 모든 사람이 손을 들었어요. 그 순간 저는 우리 팀이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그들은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준비가 되어 있었으니까요. 우리는 남은 하루를 계획을 세우는데 보냈어요. 우리는 각기 다른 과제를 가진 그룹으로 나뉘었어요. 한 그룹은 한국어를 배우기로 했어요. 다른 그룹은 추석 행사를 계획했어요. 세 번째 그룹은 마케팅 팀과 함께 새로운 캠페인을 준비하기로 했어요. 돌아다니며 조원들이 이야기하고 계획하는 것을 들으면서 저는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희망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갈 길이 멀다는 것을 알았어요. 새로운 언어를 배우는 데는 심지어 몇 구절만 배우더라도 시간이 걸릴 것이에요. 익숙하지 않은 휴일을 위한 축하 행사를 계획하는 것도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새로운 마케팅 캠페인을 만드는 것은 항상 큰 일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팀원들의 얼굴에서 결연한 의지를 보았어요. 그들은 더 이상 실직에 대한 걱정으로 주저앉아 있지 않았어요. 그들은 행동을 취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어요. 하루가 끝나고 사무실을 나가려고 하는데 깜짝 놀랄 일이 생겼어요. 한 무리의 직원들이 저를 보러 온 것이죠. 그들은 자신들이 배운 것을 저에게 보여주고 싶어 했어요. 그들은 한 목소리로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어요. 한국어로 감사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발음이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그들의 미소는 진심이었어요. 저는 그들에게 감사 인사를 하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몇 주 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긴 여정의 첫 발을 내디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그것은 우리가 함께 가는 여정이었어요. 그리고 왠지 우리가 성공할 것 같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하면서 창밖으로 반짝이는 방콕의 불빛을 바라보았어요. 태국인, 한국인, 전 세계에서 온 사람들 등 저 건물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떠올랐어요.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여러모로 닮은 점이 많았어요. 그 점을 기억하고 우리를 갈라놓는 요소 대신 우리를 하나로 묶는 요소에 집중할 수 있다면 호텔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 이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 생각과 함께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저는 오랜만에 다시 전 세계에서 온 행복한 손님들로 가득한 호텔의 미래를 꿈꾸며 금세 잠이 들었어요. 설레는 마음으로 잠에서 깼어요. 오늘은 호텔에서 추석을 맞이하는 날이었어요. 몇 주 동안 이 행사를 계획해왔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될지 기대가 되었어요. 호텔 로비에 들어서자 직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장식을 설치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붉은색과 금색의 아름다운 등불과 한국 전통 떡인 송편의 달콤한 냄새가 공기를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모두가 함께 일하는 모습을 보면서 가슴이 뿌듯해졌어요. 리셉션 직원 중 한 명인 녹 씨가 한국어 인사말을 연습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어요. 안녕하세요. 그녀가 조심스럽게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치켜 세웠어요. 모두가 한국 문화를 배우기 위해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지 알 수 있어서 기뻤어요. 하루가 지나면서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시작했어요. 방콕에 거주하는 한국인 가족, 호기심 많은 태국 현지인. 심지어 우리 행사 소식을 듣고 온 관광객도 몇 명 보였어요. 로비는 곧 수다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어요. 저는 돌아다니며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모든 것이 원활하게 진행되는지 확인했어요. 그러다 한 무리의 아이들이 한국의 전통 보드게임인 윷놀이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규칙은 잘 모르지만 어쨌든 재미있게 윷을 던지며 깔깔대고 웃고 있었어요. 뷔페 근처에서 태국에서 몇 년째 살고 있는 한국인 할아버지 김 씨를 만났어요. 그는 태국 직원 몇 명과 이야기를 나누며 한국에서 보낸 어린 시절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었어요. 이야기를 경청하며 질문하고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는 직원들의 눈빛에서 흥미를 느낄 수 있었어요. 저녁이 되자 마음속에서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어요. 단순한 파티 그 이상이었어요. 두 문화를 잇는 다리이자 사람들이 서로에게서 배우고 새로운 친구를 사귈 수 있는 기회였어요. 불과 몇 달 전만 해도 얼마나 걱정했는지 기억이 났어요. 호텔이 너무 조용하고 한국인 손님도 거의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웃는 얼굴들을 보며 미래에 대한 희망을 느꼈어요. 다음 날 저는 신나는 소식을 접했어요. 호텔 소셜 미디어가 추석 이벤트에 대한 긍정적인 댓글로 들썩이고 있었어요. 사람들은 사진을 공유하고 얼마나 즐거웠는지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더 좋은 소식은 한국 관광객들로부터 다음 태국 여행에 대한 객실 예약 문의가 쇄도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어요. 그 후 몇 주 동안 저는 호텔의 변화를 느꼈어요. 직원들은 한국인 손님을 맞이할 때 더 자신감 있어 보였어요. 직원들은 배운 한국어 표현을 사용했고 손님이 놀라움과 기쁨으로 반응하면 얼굴이 밝아졌어요. 로비와 레스토랑에서도 더 많은 한국인 가족을 볼 수 있었어요. 그들은 직원 및 다른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편안하고 행복해 보였어요. 이 모든 문제가 시작되기 전의 모습이 떠올랐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저를 펄쩍 뛰게 하는 이메일을 받았어요. 한국의 한 여행사에서 다음 달에 50명의 단체 관광객을 수용할 수 있는지 문의하는 이메일이었어요. 지난 1년 동안 받은 한국인 단체 예약 중 가장 큰 규모였어요. 그날 오후 호텔에 들어서자 새로운 에너지가 느껴졌어요. 직원들의 미소가 더 밝아졌고 흥분된 분위기가 가득했어요. 하우스키퍼 2명이 일하면서 한국어를 연습하는 것을 우연히 들었는데 실수를 하면서도 웃으며 계속 연습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에서는 셰프가 한국인 손님 중 한 명에게 똠얌 수프 만드는 법을 가르쳐주는 것을 보았어요. 손님은 열심히 메모를 하고 있었고 셰프는 뿌듯한 표정을 지었어요. 이러한 작은 문화 교류의 순간들이 호텔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저는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날 저녁 저는 사무실에 앉아 도시를 바라보며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생각했어요. 호텔은 단순히 더 많은 고객을 유치하는 데 그치지 않고 다양한 문화권의 사람들이 만나 서로 배우고 친구가 될 수 있는 장소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아직 해야 할 일이 남았다는 것을 알았어요. 태국과 한국의 관계는 여전히 치유 중이었어요. 하지만 방콕 너머로 지는 해를 바라보며 희망을 느꼈어요. 이해와 존중, 배우려는 의지가 있으면 다리를 놓을 수 있고 세상을 조금 더 작고 친근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우리 작은 호텔이 보여줬으니까요. 집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면서 저는 혼자 미소를 지었어요. 내일은 새로운 도전과 함께 사람들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새로운 기회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그리고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기대가 되었어요. 호텔 로비에 서서 한 무리의 한국 관광객들이 체크인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어요. 한국어로 인사를 건네는 직원들의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여기까지 오기까지 긴 여정이었지만 모두의 얼굴에 미소가 번지는 것을 보니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있었어요.
태국과 한국의 우정을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시작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처음에는 진전이 더뎠어요. 어떤 날은 우리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내고 있는지 의문이 들기도 했어요. 하지만 우리는 작은 친절과 이해의 행동이 상황을 바꿀 수 있다고 믿으며 계속 나아갔어요. 우리 호텔은 희망의 상징이 되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단순히 숙박만 하는 곳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두 문화를 잇는 다리가 되었어요. 저는 매일 우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보여주는 작은 순간들을 보았어요. 어제는 태국 직원 중 한 명이 한국인 가족을 도와 현지 맛집을 찾는 것을 지켜봤어요. 말이 통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웃는 모습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정말 보기 좋았어요. 한국인 게스트의 수는 매주 증가하고 있었어요. 그들은 친구와 가족에게 이곳에서 느낀 환영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일부는 두 번째, 세 번째 방문을 위해 다시 오기도 했어요. 그들이 돌아올 때마다 오랜 친구를 맞이하는 기분이었어요. 우리 직원들은 많은 것을 배웠어요. 이제 직원들은 한국인 손님들과 인기 있는 K- 드라마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방콕에서 한국 간식을 살 수 있는 최고의 장소를 추천할 수 있게 되었어요. 단순히 언어만 배우는 것이 아니었어요. 서로의 문화를 이해하고 인정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저희는 태국과 한국의 전통을 기념하는 행사를 더 많이 개최하기 시작했어요. 지난달에는 태국의 새해인 송크란을 맞아 큰 파티를 열었어요. 한국인 게스트들을 초대해 물놀이를 함께 즐겼죠. 모두가 함께 웃고 즐기는 모습을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변화는 우리 호텔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었어요. 동네의 한국 식당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어요. 태국 사람들이 한국어를 배우려고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우리의 작은 우정의 불씨가 도시 전체로 퍼져나가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 한 한국인 가족이 일주일을 묵고 체크아웃을 했어요. 아버지가 저에게 다가와서 집처럼 편안하게 대해주셔서 감사해요. 소문만 듣고 태국에 오는 게 걱정됐어요. 하지만 지금은 빨리 돌아오고 싶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의 말을 들으며 우리의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 깨달았어요. 우리는 단순히 호텔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사람들이 서로를 바라보는 방식을 바꾸고 있었어요. 물론 모든 것이 완벽하지는 않았어요. 때때로 오해나 혼란이 생기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제 사람들은 좌절하기보다는 서로를 이해하려고 더 노력했어요. 힘든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갖고 친절하게 대해주었어요. 가장 좋았던 점은 직원들이 성장한 모습을 보는 것이었어요. 이제 직원들은 한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상황에 대처하는데 자신감을 갖게 되었어요. 새로운 것에 열린 자세로 임하면 멋진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죠. 처음 이 여정을 시작했을 때가 기억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절망적이라고 생각했죠. 태국과 한국 사이의 문제가 너무 커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을 거라고 말했죠. 하지만 우리는 그들이 틀렸다는 것을 증명했어요. 우리는 사랑과 존중을 담은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활기찬 로비를 바라보며 우리가 이룬 성과에 자부심을 느꼈어요. 호텔은 다시 손님뿐만 아니라 우정과 이해로 가득 찼어요. 한국인 가족들은 태국인 직원들과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태국 손님들은 한국 여행에 대해 물어보았어요. 지난 몇 달 동안 들었던 이야기들이 떠올랐어요. 태국 음식의 매력에 빠진 한국 학생, K-팝 댄스 그룹을 창단한 태국인 10대, 이곳에 공장을 세워 현지인들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기로 결심한 한국인 사업가. 각각의 이야기는 우리가 짜고 있는 새로운 우정의 직물의 실타래였어요. 창밖을 내다보니 석양에 반짝이는 방콕의 스카이라인이 보였어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워 보였어요. 저는 태국과 한국의 유대감이 이전보다 더 강해졌다는 것을 알았어요. 우리는 큰 도전에 직면했고 그 때문에 더 나은 결과를 얻었어요. 로비로 돌아서는데 한 젊은 한국 소녀가 제 눈에 들어왔어요. 그녀는 태국 소년에게 휴대폰으로 한국 게임을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서로의 차이를 신경 쓰지 않고 웃으며 즐겁게 놀고 있었어요. 그 순간 저는 양국이 서로를 통해 계속 성장하고 배울 수 있는 미래를 보았어요. 저는 우리 작은 호텔이 이런 미래를 만드는데 일조했다는 생각에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이해와 존중 그리고 약간의 노력만 있다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어요. 태국과 한국의 우정은 단순히 회복된 것만이 아니었어요. 그 어느 때보다 강하고 아름다운 우정이었어요.